안녕하세요. 추선입니다. 5G 완전 정복 1편에서는 1G에서 4G까지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2편에서는 5G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5G가 앞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줄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3편에서는 5G가 상용화된 지 약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5G가 시작이 되고 나서 1년 반 동안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2020년 4월 12일 기사인데요. 지금 봐도 현 시점이랑 크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4월 3일 한 1년 반 전에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1년이 지난 2020년 4월 달의 모습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면요. 4G 같은 경우는 전국망 구축에 약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 5G 같은 경우는 4G에 비하면 상당히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기사는 사실 뭐 일부 맞기도 하고 일부 틀리기도 하는데요. 이 전국망 구축도를 보시면 실제로 대도시에만 적용이 되어 있고 전국망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했냐면 정통부의 구축 완료 시점이 2022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4G처럼 빠르게 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약간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5G는 4G에 비해서 전국망 구축이 확실히 느린 것은 사실인데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5G는 4G보다 이론상으로 약 20배 정도의 속도가 나는 것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5G는 정확하게 5G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속도가 5G의 제 속도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4G 플러스 뭐 그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속도가 그렇게 나지 않고 있고요. 대략 1년이 지난 시점에 가입자 수는 대략 한 536만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4G보다 상당히 5G 같은 경우는 속도가 더딘 편인 것은 사실인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4G로 바꾸려면 일단 당연히 우리가 비싼 요금제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계도 새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핸드폰 기계를 바꾸면서 기계값도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바꿔야 되고 통신 요금제도 바꾸면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실제로 통신 품질은 생각한 것보다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TE 서비스 시절에 일부 경험했던 것들인데 4G에 비해선 그렇게 뭐 크게 개선된 게 없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비용을 지불을 하고 5G를 과연 써야 되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들고 있는 거죠. 통신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변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변명들이 어떤 것이냐면 제가 설명드렸던 5G의 원래 목적 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그리고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5G로 갈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핸드폰도 바꾸고 비싼 요금제도 사용하고 비싼 핸드폰을 바꿔줘야 해 라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가상현실 게임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가상현실 그거 언제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자율주행차 언제 나와 그리고 IoT라고 불리우는 사물인터넷은 대체 언제 되는 건데 그럼 내가 왜 지금부터 미리 바꿀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 통신사와 소비자의 입장에 지금 현재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기술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5G에 대한 뭐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해도가 약간 떨어질 수 있으니 그런 점은 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엄마한테 전화를 걸게 되면요. 가장 가까운 기지국이 이동 단말기의 무선 신호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지국에서 무선 신호를 인식을 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가지고요. 기지국 제어기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기지국 제어기에서는 엄마 번호에게 통화를 하겠다는 정보를 가장 가까운 교환기에 송출을 하고요. 그럼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엄마와 가장 가까운 교환기에 내가 전화를 건다고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 가장 가까운 교환기가 내가 전화를 건다는 정보를 받아서 제어기로 송출을 하고요. 제어기에서는 다시 엄마한테 가장 가까운 기지국으로 전화가 가요 라고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엄마한테 가장 가까운 기지국에서 엄마한테 벨소리가 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해보면 내가 기지국에 신호를 보내서 디지털 신호로 바꾼 것이 기지국 제어기 내지는 교환기 핵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여기서 나온 신호가 엄마한테 가장 가까운 기지국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신호가 가는 이런 형태의 교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지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지국에는 무선 주파수를 송신과 수신을 하는 라디오 유닛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RU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신받은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디지털 유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DU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RU, DU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가 3G와 4G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3G 때는 RU와 DU가 한 장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지국에 RU와 DU를 같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지국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 장비를 갖다가 한 곳에 넣어놔야 되니 장소를 큰 것을 임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많이 나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대한 장치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열을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또 냉방 장치를 또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 기지국을 설치하는데 RU와 DU 기기를 넣어야 되고 또 거기에 냉방 장치까지 넣다 보니까 당연히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3G 때의 상황이고요. 4G 때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생겼냐면 RU와 DU를 이렇게 따로 분리하고 얘들을 광통신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RU와 DU를 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냉방 장치를 넣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DU가 빠져나가니까 장소가 많이 필요하지 않죠. 장소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임대료 부분이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3G와 4G의 가장 큰 차이점은 3G 때는 RU와 DU를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몰아놓다가 4G 때는 RU와 DU를 따로 분리해 놓고 광통신으로 연결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의 기지국에는 RU와 DU가 있었는데 이 RU와 DU를 분리하여 RU는 RRH, DU는 BBU에 중앙 집중시켜 기지국당 비용을 최소화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RU와 DU를 이렇게 따로 놓고 우리가 광통신으로 연결을 했잖아요. 그럼 DU를 갖다가 이렇게 모아 놓은 것을 우리가 BBU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RU는 RRH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아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3G 때는 RU와 DU를 뭉쳐서 사용을 하다가 4G부터는 RU와 DU를 분리를 했다. 그 분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계도 적게 들어가고 냉방장치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식을 하셔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RU와 DU를 분리를 하면서 여기서 광통신을 연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던 애를 분리를 했으니까 분리하면서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RU와 DU로 가는 것을 프론트 홀이라고 하고요. DU를 모아놓은 것에서 코어로 가는 것을 우리가 백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론트 홀, 백홀, 뭔가 앞과 뒤 이런 얘기로 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백홀까지는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프론트 홀 정도는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3G 때는 RU와 DU를 같이 사용을 했고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RU와 DU를 분리시키면서 광통신으로 연결을 했고 RU와 DU를 연결하는 그 기술을 프론트 홀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부를 했으니 관련 기사를 한번 볼게요. HFR이라는 회사에서 버라이즌이란 미국 회사에 5G에 프론트 홀을 공급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냥 내용만 놓고 보면 HFR은 뭐고 버라이즌은 뭐고 프론트 홀은 뭐야 뭐 이렇게 전혀 우리가 한국어를 보고 있지만 뭐 외계어와 다름없는 그런 기사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보시면은 HFR은 회사 이름이고 버라이즌은 미국에 있는 통신사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그냥 이름이고,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HFR이라는 회사가 미국 통신사인 버라이즌에
5G 프론트홀을 공급했다. 즉 RU와 DU를 분리하는 기술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를 공급했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밑에 기사도 보시면 다산존솔루션즈가 일본 라쿠텐의 5G 프론트홀 솔루션 공급자로 선정이 됐다. 즉 RU와 DU를 분리하는 그 기술에 프론트홀을 넣는 그런 솔루션 공급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동통신 속도를 더 빠르게 무선 백홀을 개발을 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DU에서 코어망으로 들어가는 무선 백홀을 갖다가 개발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제 이런 기사 제목들이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기사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프론트홀 기술 HFR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세계 최초로 4G 프론트홀 장비를 상용화하면서이다. 자, 3G에서 4G로 바뀌면서 RU와 DU를 나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프론트홀은 이통사의 원가 절감을 돕는 역할을 하는 장비다. 가령 통신기지국이 많아질수록 통신사의 임차료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때 프론트홀은 합쳐져 있던 통합기지국 즉 DU와 RU를 분리하고 이를 광선으로 연결해 기지국을 최소화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를 통해 이통사는 30에서 40%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자, 어떻게 원가를 절감합니까? 이런 사용하는 기기 장비를 줄이고 냉방장치를 안 씀으로 해서 임차료 부담을 확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하게 되는 거죠. 이런 프론트홀 장비의 수요는 4G에 이어 5G의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급증할 전망이다. 즉 4G보다 5G에서는 훨씬 더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급증할 전망이고요. 이에 따라 HFR의 향후 실적에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다. 자, 이제 지금 기사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얻은 기술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것은 프론트홀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프론트홀은 RU와 DU를 분리하면서 임차료를 낮춤으로 해서 원가 절감을 30에서 40% 하는 그런 기술이네. 그러면 프론트홀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면요. 5G 백홀 관련 장비주, 또 프론트홀 관련 장비주,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술을 이해하게 되면 그 일을 하는 관련 종목들이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앞으로 이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많은 장비들이 들어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종목의 미래는 밝은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기술적인 내용들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너무 수고하셨는데, 다음번에는 기술적인 내용들 조금만 더 이해를 하게 되면 KMW는 왜 주가가 올라갔고 에이스테크, 솔리드 이런 애들이 왜 주가가 올라가 있는지를 그 기술적인 내용만 이해하면 충분히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자, 다음 편에는 KMW, 에이스텍 이런 회사들이 왜 주가가 갈 수밖에 없었는지 기술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